네. 안녕하십니까. 하프 한국사 저자 김군입니다. 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막 끝났는데요. 이제 41회에 접어들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토요일날 오전에 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자, 하프 한국사를 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를 보면서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 자,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여주 흔합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민문이 토기 반달돌 칼. 그 다음에 이제 탄화된 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변홍사가 시작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떠올려야 됩니다. 사기고선 비켜 벼반 부어서 더셈미 송불 울반 고장 이제 이런 말들인데요. 이렇게 쉽게 노래처럼 이제 저장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 사회고 고인돌과 선민사상 비파염 동검 그다음에 기억과 치읓을 합치면 키역이죠. 그래서 비켜 했다. 거친무늬 거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변홍사가 시작됐다. 그다음에 반달돌칼 부여 여주 서천이 이제 벽시 자국이 나온 곳이죠. 그다음에 덧띠 세기무늬 토기 민무늬, 미송식 토기, 송국리식, 그다음에 붉은 간토기 등이 이제 청동시대 토기가 되겠습니다. 또 울주 방구대의 바위그림과 고령 장기리의 바위그림이 있죠. 방구대는 이제 울었다 생각하면 되죠. 자, 고래가 울었다, 고래사냥 등이 나와 있고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게 되죠. 고령 장기리는 동그라미 원, 그렇죠. 동심원이나 기하학적 무늬 등이 있는 걸 봐서 제사터를 의미하는 이제 청동기 시대 때의 자, 선사시대 때는 유물과 유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거를 저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기고선 비켜, 벼반 부어서, 더셈미 송불, 울반 고장.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옆에 써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옆에 써봅니다. 그래서 반쪽을 압축을 하고 나머지 반쪽에다가 해설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설을 가리고 자, 이거를 풀어보고 또 해설을 보고 이쪽으로 압축해보고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한다. 그래서 이제 반쪽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최소한 2배 이상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반으로 접어서 반쪽 학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다시 뭐라고요? 사유재산, 계급 발생, 고인돌, 선민사상. 그렇죠? 계급이 크기에 따라서 고인돌의 크기도 틀려지죠.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켜가 거친무늬 거울. 그 다음에 변홍사가 시작된 거죠. 벼해석 자르기 해볼까요? 반달 돌칼 이렇게 됩니다. 부여 여주 서천이 자, 벽시 자국이 나온 곳이다. 탄화된 이제 쌀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덧띠 세기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미송식 토기, 송궁식 토기, 붉은 간토기. 울주 방구대 바위그림과 고령 장기리 바위그림이 유행했던 시대, 어느 시대라고요? 청동기. 압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기고선 비켜 벼반 부어서 더셈미 송불 울반 고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고인돌에 있는 4번이 됩니다. 그러면 똥막불 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석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평등한 공동체 사회의 구석기, 신석기 때까지 그렇죠. 오수전 같은 거는 이제 중국 화폐는 이제 철기입니다.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이라고 명반호 이렇게 하게 되겠죠. 가락바퀴, 뼈바늘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에 시작이 됩니다. 자, 1번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사료를 읽어보니까, 자, 연왕은 흉노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는 망명했다 이렇게 돼 있죠. 상투를 틀었다. 오랑캐 복장을 했다. 근데 사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역사가 쓴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를 이제 오랑캐 복장, 흰 옷 입었다는 걸 오랑캐 복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수를 건너진 장에서 살았다. 뭐 상하장에서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위만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위만이에요. 위만은 흰 옷 입었다. 흰 옷 입었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봤을 때 오랑캐 옷이라고 한다는 거죠. 상투를 틀고 이제 조선의 관직, 등을 이제 그대로 쓰게 됩니다. 누굴 몰아내고? 자, 준왕을 몰아내고, 준왕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중국과 교류하려니까 이제 중개무역을 독점하면서 이제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둔, 진번 등의 이제, 지역에, 여러 나라들을 복속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까지도 차지하고 임둔, 진번도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위만 조선이 단군 조선을 이어서 조선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손자 때 망하게 돼요. 손자가 누굴까요? 우거왕이죠. 그렇죠. 우거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거왕 때는 한무제랑 싸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위만 전에는 연나라의 진계한테 이제 뺏겨가지고 요서 지방을 또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강으로 이사했다, 옮겼다라는 설이 이제 정설이 되는 거죠. 하여튼 위만은 요서 지방을 뺏기고 나서 위만이 와가지고 또 준왕의 수비대장 하다가 준왕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다. 이때를 위만조선이라고 하고, 위만은 흰옷 입었다, 상투 들었다, 조선의 관직명을 그대로 썼다, 이름까지 그대로 썼다. 그래서 조선족으로 알려져 있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중개무역을 독점하면서 강해지니까 이제 우거왕 때 한무제가 침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는 우거왕이다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임둔, 진번 같은 여러 지역 등을 이제 복속해 나갔다. 그래서 조선과 임둔, 진번 등이 이제 바로 위만의 세력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다가 써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3번을 보니까 그 나라의 풍속의 혼인을 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서옥이란 말이에요. 서자가 뭐냐면 사위서자예요. 김서방이 성공할 때 사위의 집을 만들어줬다. 일종의 대릴사유제 있죠. 이게 바로 서옥제인데, 서옥제는 고구려 풍습이죠. 서옥제가 이겁니다. 하나만 알지 말고 몇 개를 더 알아둬야 돼요. 약탈해가지고 집집마다 창고를 뒀는데 이걸 부경이라고 합니다. 부경. 약탈할 때 혼자 못 가니까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가죠. 이게 동맹이죠.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이제 뺏어오게 됩니다. 옥저, 동해저 그쪽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천한테 이름도 동맹이 됩니다. 국가의 동쪽에 커다란 동굴이 있어요. 그걸 혈이라고 하죠. 국동대열에서 이제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혈서, 서는 서옥제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추가 상가 등의 이제 대가들이 있고요. 그 대가 밑에 사자조의 선이 있다는 그 고상 사조선 이런 것들도 압축해놔야 됩니다. 사자조의 선인 등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를 보니까, 길이가 어쩌고저쩌고 되면서 감회장을 했다가 뼈만 추렸다. 뼈가 이제 골이에요, 골. 그렇죠. 골. 그렇죠. 그래서 곽 속에 넣어뒀다가 이제 가족이 죽으면 차례대로 뼈만 추려가지고 모아놨다. 즉, 가족의 공동묘죠. 이거를 골장제라고 하는데, 그 골장제는 옥저입니다. 옥저. 그렇죠. 옥저. 옥토라는 뜻의 옥저인데, 그 옥저에는 골장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왜냐면 민며느리제, 어린 며느리라는 뜻인데, 어린 며느리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예물을 주고, 즉 가난한 집 딸이 있는 집에서 이제 일종의 매매원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민며느리제라는 거죠. 그래서 민며느리라는 골장제가 바로 옥저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옥민골 이렇게 입에 붙어줘야 됩니다. 옥민골. 자, 옥민골 뭐라고요? 옥저, 민며느리제, 골장제. 그 다음에 이제 동해에는 더 많은데, 동해는 다음 기회에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이제 책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책 12법, 이런 건 부여, 고구려 등이 있었죠. 철이 많이 생성되는 건 변한 지역이었다는 거였죠. 소도,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삼한 지역.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둡니다. 부동혈서, 고상, 사조선, 옥, 민골,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문제만 푸는 거는 하수들이에요. 문제에서 정답을 아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수들이라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걸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즉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압축과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군 하면 고령은 어디냐면 이제 가야예요. 가야. 김해라든지 고령 이런 데는 가야인데, 특히 고령은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대가야. 자, 대가야는 이진아 시왕 되죠. 이진아 시왕. 그래서 다른 말로 뇌질주일 이렇게 한다면 대가야. 그다음에 김수로는 이제 금관가야의 왕인데, 이제 뇌질청해. 그렇죠. 자, 김수로는 이제 뇌질청해라고도 불렸다는 거죠. 이진아 시왕 뇌질주일은 대가야 시조고, 그 다음에 김수로, 뇌질청에는 금관가야 시조가 되겠습니다. 형제였다. 이런 얘기도 있죠. 하여튼 그쪽 지역을 아우렀던 거가 이제 변한 지역이라고, 변한 지역. 변한 지역은 철이 많이 생산돼가지고, 한나라 식민지였던 낭랑, 그 다음에 외에 수출했다. 그렇죠. 철을 이제 덩이쇠라고 했는데, 그거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봅니다.
적어보고, 철이 많이 생산되니까 철을 잘 다스리는 곳이 뭐냐면, 철을 잘 다스린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시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뭐요? 쇠금이죠. 그렇죠. 쇠금이에요. 쇠금. 쇠 중에 가장 센 게 뭐예요? 금이죠. 그렇죠. 금이에요. 그렇죠. 쇠금, 쇠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걸로 갑옷도 만들고, 자, 왕관도 만들고, 투구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철이 많이 생산되고 활발하게 수출도 했던 곳이 바로 변환 지역에서 가야가 탄생합니다. 위쪽이 대가야, 아래쪽이 금관가야인데 금관가야가 먼저 이제 연맹을 주도하게 됐죠. 그걸 전기 가연맹, 그다음에 대가야가 주도할 때를 후기 가연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이제 백제 금동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금관이 바로 이렇게 되고요. 2번은 이제 백제가 아니라 가야 금관이라고, 이제 2번이 백제 사리를 모셔놓는 사리감 뭐 이러는 거라고 해요. 사리를 모셔놓는 곳이고, 3번은 천마도라는 그림인데 천마도가 발견된 곳이 신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마총, 신라의 무덤 천마총이라고 불렀고요. 이제 4번은 이제 고구려 불상인데 금동연간 칠연명이라는 입상이라고, 이제 북조 양식, 중국의 북조 양식을 본따서 만든 6세기 때 고구려 불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은 돌사자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해의 정해공주 무덤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씩씩한 돌사자상 발해 거라는 거죠. 하여튼 자, 우리가 1번이 바로 가야다. 가야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진화시장이라고 불렸고 뇌질주의라고 불렸는데 대가야 시조고, 김수로, 자, 뇌질청에는 금관가야 시조였다. 자, 이 전에 변환 지역이었고, 이거 변환 지역은 철이 많이 생산돼서 이제 김수로와 김자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낙난고에 수출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자, 1번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번에서 4번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